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인동선, 인덕은 동탄선, 그 다음에 북수원, 서수원, 트램 지역, 또 신분당선, 이런 배우지에 조운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안구청 인근에. 그리고 북수원, IC, 그 저기 저 용인 에버랜드에서 연결하는 의왕 안양까지, 이제 이러한 근린주택 감정가 7억 3천, 최저가 5억, 감정가가 좀 낮죠. 건물이 조금 작긴 해요. 6가구가 있는데 최저가 5억이에요. 보증금 현재 7억 6천, 전부 말소됩니다. 1억 투자로 건물주 되기 도전해 볼게요. 제가 1억 투자로 건물주 되기 이러니까 꼭 뻥치는 것 같은데 뻥 아닙니다. 저는 대법원 공채 15기 출신이에요. 자, 이런 물건 한번 보시고, 자, 요거예요. 주차는 6가구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차는 충분해요. 주차는 요즘 주차난이 말이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벌 수 없습니다.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돌고 도니까 한번 기회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다. 이 물건의 초점은 얼마를 준비하면 입찰할 수 있을까, 또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내가 가진 돈으로 과연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두시고, 이제 저희들은 그 매수 신청 대리인, 법원의 인가를 받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그 법률사무소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명도 절차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그 잔금 대출을 부동산 신탁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증금이 7억 6천이면 대출 안 나오죠? 잔금 대출. 뭐 잔금 대출 안 나오는 거를 뭐 안 되죠. 방 하나 4,800이에요, 지금. 방 하나가 방 빼기 공제가.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신탁은 우리가 연구를 해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신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관리 신탁 같은 경우에 임차료, 지대 이런 거를 신탁회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는 신탁사를 등기 권리자, 이제 등기 명의를 형식적으로 신탁자에게 등기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등기를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탁 대출 절차를 한번 알아보시면, 거래은행이나 잔금대출 전문하는 경매법정에 가면 그 대출 작업하시는 명함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한 6, 7명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명함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대출이 좀 어려우면 다른 지방에 대출 가능한 수협이나 임업이나 이런 데도 연결도 해주기도 합니다.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소유부동산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를 한 수익권 증서를 발급을 해주면 은행에 담보 제공해서 대출 실행이 됩니다. 등기부의 낙찰자가 위탁자로 변경, 신탁사는 수탁자로 변경돼서 등기상의 소유자는 신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탁사는 은행에 수익권 증서 배부하고, 은행은 이걸 담보로 해서 우리들에게, 위탁자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 상환하면 수익권 증서가 반환되고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그 뭐 매매나 이런 이전에 또 세금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부동산 담보 신탁의 장점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방빼기 개당 지금 4,800입니다. 올해 그 방공제 없이 최대 90%, 보통 한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탁 기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채무가 있다라든지 할 때, 지금 등기상의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기 때문에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나 이런 게 되지 않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당권 설정보다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잔금 확보 가능으로서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등기상의 소유자 신탁사로 변경되기 때문에 세입자 바뀔 때마다 신탁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수익자인 은행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해본 중개사들은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보증금을 좀 낮추고 수수료를 좀 올려주는 쪽으로 해서 이 중개사한테 손해가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월세 보증금 낮추면 월세 안 내면 1년 정도 경매 들어가도 뭐 재판 들어가도 한 1년 정도 사이 보증금 다 까집니다. 그러면 뭐 무료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법을 요즘 중개사님들은 공부 많이 하시는 중개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성공을 하는 길에 우리 또 글자가 많아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자, 월세 받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려야 돼요. 그래서 이 결국은 건물은 땅값의 상승입니다. 땅값의 상승은 땅의 효용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땅의 효용 가치가 올라가려면 SOC 기반 시설이 확장돼야 되죠. 교통 여러 가지 인프라나 편익 시설이.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높은 지역을 선호해야 됩니다. 가끔 보시면 송탄 이런데 고덕을 배후 지역으로 둔 송탄 이런 데는 상업 지역에 이런 게 나옵니다. 또 평택 지제역 인근 이제 이래서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준공업 건생 2종 일반 1종 이런 순으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높은 지역을 우리가 선호를 해야 되고, 개발 호재 지역 지하철 트램 BRT 도시간 급행 버스 이런 거 교통 여건이 향상할 수 있는 기대가 충분한 곳. 그 다음에 위반한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필수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 많을수록 명도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받죠. 그 다음에 건축 규제 까다로운 곳, 진입 장벽이 높아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곳, 월세 목적이라면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곳, 삼성전자 인근의 수원의 망포동, 병점, 진안, 용인 서천 등은 얘들이 전세를 선호해요. 그래서 월세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병점역 인근이라든지 병점역 시내 이런 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이 일을 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월세가 충분합니다. 반면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화성 같은 경우 이런데 중소기업들 많은 곳, 이런데 상업지역 인근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충분하고 월세 상승률도 높습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광명 소화동 같은 경우에 감정가 15억짜리를 최저가 10억일 때 13억 87% 이렇게 11명이나 들어서 받아갑니다. 수익성 있는 물건은 22년 1월달 이때는 핫했죠. 요즘에 이런 물건이 나오면 몇 프로일까요? 다 70% 언저리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투자의 적기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물건 감정가 7억, 지금 이제 70% 5억입니다. 6월 27일이고요. 토지 면적 48평 정도, 건물 78평. 자, 이 물건입니다. 건축물 대장 볼게요. 건축물의 위반 건축물 아니고 6가구. 1층 사무소, 2층 2가구,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2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자, 감정 시점은 작년 3월입니다. 건물은 17년도 지었어요. 아직까지 새거죠. 요 동네가 평당 지금 대지 가격이 제1종 주거지역이고 평당 900입니다. 지금 파장동 조운동 일대에 맹지인전 같은 경우도 감정가 자체가 600 넘어요. 감정가 자체가 600 넘고 낙찰가 700이 넘습니다. 요 광교산 아래쪽에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연녹지가 1000만 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수동, 입북동, 고색동 이런, 그 다음에 파장동, 칠보산 아래 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할 예정 지역들. 그래서 이 지금 북수원의 그 외곽 순환도로에 다 뚜껑을 다 덮었어요. 그 이제 파장동, 요 조운동 일대에 추가 개발이 예측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임차 보증금 전체가 7억 5,600이에요. 글자가 작으면 이걸 확대를 해드릴 걸 그랬나? 7억 5,600입니다. 지금 대항력이 전부 없습니다. 명도는 배당금 없고 인도명령 대상자예요. 지금 요거 하나 받고 소액 요거 하나 받고 최우선 변제 하나 받고, 인도명령은 낙찰 받고 등기 이전할 때 인도명령 같이 신청하면 비용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고요. 인도 명령은 바로 발급 받아 놓으면 집행은 6개월 이후라도 뭐 그 다음 1년 이후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낙찰 받고 잔금 납부하고 6개월 이후에는 명도 소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이전할 때 법무사나 또는 본인이 셀프 등기 하시더라도 인도명령 집행 신청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좀 억울한 부분들이지만 이분들도 과실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집행 개고장을 보내고 하면 인도명령 이분들은 스스로 나갑니다. 요즘 그 집행 가기 전에 뭐 거의 99%다 이사 다 나갑니다. 옛날처럼 뭐 이사 비용 달라 이런 시비거리도 소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시면 여기 장안구청이 있고요. 지금 여기 한일타운 있죠. 여기가 인동선 예정역입니다. 지금 출입구가 2개인데요. 여기 종합운동장도 있고 해서 앞으로 2개 더 늘어날지 지금 예타는 이미 끝났고 24년도 착공 예정인데 지금 수원 트램 구간하고 동탄이 수원까지 오는 트램이 40km예요. 그 또 신분당선하고 연장선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지금 구간 조정하느라고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리고 하서역, 신분당선 연장, 광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최근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장안구 조운동에 76% 들어와서 8억 8천, 올해 2월 달에 8억 8천짜리 6억 7천. 또 조운동에 선순 임차권 있는 다가구 90%, 작년 7월 달에 90%. 확연히 차이 나죠. 작년과 올해 뭐 힘들면 다 같이 힘들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은 그럼 이 물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자격증과 이렇게 전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토탈 부동산 행정 토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수들이 인가 업체고요. 이렇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 말고도 서울 수도권의 다가구 근린시설, 또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예정 물건이 총 195건 있어요. 뭐 이렇게 충분히 조사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저는 이제 대법원서기 공채 10억이고요. 자, 지금 현재 총괄국장도 하면서 그 같은 건물 내에 학원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 되시면 구독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문의할 수 있으면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